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수학 자부심 안국선입니다. 정말 고생 많았어요.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이 수능이라는 시험이요, 참 이게 힘든 시험이죠. 심적으로도 부담이 되겠지만 정말 이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자체로 이 힘든 시험이에요. 우리가 이제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회, 탐구까지 본다는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몇 문제 풀죠? 세 본 적 없죠. 그냥 국어니까 국어, 그치? 얘네 합치면 180문제예요, 그쵸? 하루에 180문제를 푼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그냥 이게 뭐 모의고사나 이런 거에 되게 익숙해져서 그런데 세상에 어떤 시험을 보다가 말고 중간에 밥도 먹고 다시 또 시험을 봐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정말 힘든 일을 우리는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마음을 좀 비우고 그냥 푹 쉬셔도 돼요. 푹 쉬어도 되고, 오늘은 그냥 내가 정말 수고했어, 그냥 내가 뭐 좋아하는 거 먹고, 내가 평소에 좋아하던 뭐 이렇게 뭐 드라마도 봐도 괜찮고 뭐 게임을 해도 괜찮고, 오늘은 그냥 맘 편하게 푹 쉬는데, 근데요, 이 해설 강의를 우리 3학년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들을까? 그냥 놀겠죠, 그쵸? 놀겠죠. 놀고 싶겠죠, 그쵸? 근데 이 사람의 그 지적 호기심이 있잖아요. 이 내가 수능을 봤는데 내가 다시 보기는 싫은데, 근데 내가 이 문제가 정말 아쉬워, 뭔가 될 듯 말 듯한데 안 풀렸어, 이거 어떻게 푸는 거지? 이런 지적 호기심,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런 지적 호기심이 있어야, 이런 어떤 그런 탐구에 대한 어떤 그런 열정이 있어야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대학에 가서도 계속 우리는 어차피 이제 계속 공부를 할 거거든요. 그런 어떤 공부하는 습관, 그런 어떤 그 지적인 어떤 뭔가 알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그런 열정이 있어야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적 호기심을 한번 채우러 가보도록 합시다. 2024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수학 영역 기하 해설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로 23번 문제 보시면은요, 우리가 기하에서 항상 첫 번째 문제로 많이 나오는 거죠. 좌표 공간상에 있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킨다거나 수선의 발을 내린다거나 내분점 혹은 외분점, 이런 좌표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쉽게 뭘 줬어요? 중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되게 간단하죠. 중점의 좌표 구할 때 어떻게 하죠? 각각의 x좌표끼리, y좌표끼리, z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눠주면 되는 거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두 점에 대해서 중점의 좌표인데 A와 B의 값을 구해주려면 A가 X좌표니까 우리의 점 A의 X좌표와 점 B의 X좌표를 더해서 2로 나눠준 것이 얼마다? 4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2를 곱해주면 8이고 9를 이항시켜주면 우리의 A는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B는 Z좌표이기 때문에 Z좌표인 6과 점 B의 Z좌표인 B를 더해서 뭐로? 2로 나눠주면 그게 중점의 Z좌표 7이 된다더라. 이항시켜주면은 14. 그리고 6을 이항시켜주면은 14에서 6을 빼주면 얼마? B의 값은 8이 되는구나. 그 A와 B를 뭐 해주세요? 더해주세요. 8과 마이너스를 더해주면 7이라는 첫 번째 문제 해결이 되겠죠. 매번 나오는 첫 번째 문제로 많이 나오는 좌표 공간상의 두 점에 대해서 좀 쉽게 중점의 좌표로 문제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24번 문제는 우리가 이제 2차 곡선의 접선 이야기죠. 선생님이 기하 강의할 때, 2차 곡선 강의할 때 접선 얘기가 나오면 얘를 해결하려면 공식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그쵸? 접선의 기울기에 대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공식 알고 있어야 되고, 이 접선 얘기가 나오면, 2차 곡선에서 접선 얘기가 나오는 애들은 2차 곡선의 다른 문제들처럼 뭔가 이렇게 정의를 이용한다거나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점의 어떤 그 교점의 좌표를 찾는다거나 2차 곡선 위의 점의 좌표에 내가 찾는데 노력을 한다거나 그런 형태로 가는 거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보시면 타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위에 점의 좌표를 알려줬고 거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래요. 그럼 접선의 방정식의 공식을 써먹으려면 A값을 먼저 찾아야 되겠네. 그럼 A값을 어떻게 구하지? 위의 점이다. 1학년 때부터 했었던 거. 어디 위의 점이다면 얘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XY에다가 대입해주면 식이 성립하죠. 그래서 우리의 X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루트 3을 집어넣으면 제곱해주면 3이 되고요. 플러스 6분의 Y자리에다 뭘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 제곱해서 4가 됩니다. 너가 1이네요. 그럼 우리의 A제곱분의 3이라는 녀석은 3분의 2니까 이항시켜버리면 3분의 1이 되고요. 우리의 A제곱은 얼마가 된다? 9가 된다. 우리의 양수 A는 3이라는 값이 등장했는데 A를 물어본 게 아니었잖아요.
접선의 기울기를 물어봤죠. 그럼 우리의 타원의 방정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9분의 x제곱 플러스 6분의 y의 제곱은 1이다가 되는 것이고, 초점의 좌표 같은 거 지금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바로 접선의 방정식 구할 수가 있겠다. 그쵸? 어떻게? 9분의 접점, 위의 점이니까 접점 좌표 x좌표 써주고 루트 3x 그리고 플러스 6분의 y1 y, y좌표 써주고 y 곱해주고 이렇게 이퀄 1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얘를 다시 한번 써보면은 9분의 루트 3의 x, 얘 이항시키고 얘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1은 얼마? 3분의 1y가 되면서 y만 남겨주면 y는 3분의 루트 3x 마이너스 3이 되겠다더라. 우리는 뭐가 궁금해? 기울기가 궁금해. 3분의 루트 3 기울기 찾아 주었죠. 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공식을 구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위의 점이라고 하면 어떻게 얘를 대입을 해줘가지고 계산할 수 있느냐, 가볍게 해결할 수 있는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면은 우리가 이제 수능 완성에서 연계되었었던 문제라고 하는데, 뭐 워낙 많이 봤던 문제죠. 벡터의 평면 벡터의 기본 연산에서 이제 내적과 연계를 해서 그 내적에 대한 성질, 우리가 이제 그걸 가지고 계산하는 워낙 많이 나오는 기본 문제들이 유형이었어요. 보시면 어떻게 되냐? 두 벡터 A, B에 대하여 벡터 A와 벡터 B의 크기를 주고 이렇게 생긴 벡터 A의 2배 빼기 벡터 B, 이 녀석의 크기를 알려줬어요. 이 문제를 풀어보라고 한다면 누구나 보자마자 반드시 반사적으로 이 문제 저 알아요. 먼저 여기서 얘의 좌우변 어떻게? 제곱을 빵빵 해줘. 그럼 루트 17의 제곱은 그냥 17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얘를 제곱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4배의, 마치 우리가 이제 곱셈 공식처럼 계산이 되는 거를 이미 많이 학습을 했었죠. 그래서 얘는 4배의 벡터 A의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 2 곱하기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 플러스 벡터 B의 크기의 제곱이라고 바꿔줄 수가 있고, 우리의 벡터 A의 크기를 루트 11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루트 11의 제곱은 얼마? 11 마이너스 2배의 벡터 A 내적 벡터 B 그리고 벡터 B의 크기의 제곱해주면은 9가 된다더라. 그러면은 2배가 아니죠. 4배죠. 4배죠. 여기서 2배에 요거 해주니까 요렇게 계산을 해주고 나면은 4배의 벡터 A 내적 벡터 B만 남겨주면, 얘를 요렇게 넘겨주고 얘를 이쪽으로 넘겨주면 44에서 9를 더해주고 17을 빼주네요. 9에서 17 빼면 마이너스 8이죠. 너가 얼마냐면은 36이 나와요. 그럼 우리의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을 얼마? 9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다더라. 그럼 이걸 가지고 벡터 A 빼기 벡터 B, 얘의 크기를 계산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은 너를 어떻게? 제곱을 먼저 계산해 주는 거죠. 그래주면 우리가 마치 곱셈 공식처럼 계산이 가능했기에 벡터 A의 크기의 제곱, 그쵸? 벡터 A의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벡터 A 내적 벡터 B 플러스 벡터 B의 크기의 제곱이 들어가요. 벡터 A의 크기의 제곱은 얼마예요? 루트 11의 제곱 11이에요. 마이너스 2배의 벡터 A 내적 벡터 B 얼마야? 9라고 그랬어요. 벡터 B의 크기의 제곱 얼마예요? 3의 제곱이 되면서 9를 더해 주신다면은 너님은 얼마가 되고? 2가 될 것이고, 양변의 루트를 씌워주면은 얼마? 답은 우리의 벡터 A 빼기 벡터 B, 요 녀석의 크기는 루트 2가 되는구나 라고 정답을 찾아줄 수가 있겠죠. 누구나 이렇게 풀었을 것이고, 선생님도 보자마자 그냥 반사적으로 평면 벡터에서 내적을 배우고 나서 내적의 성질들을 우리가 배우고 나면은 마치 이 녀석을 제곱해 주게 되면은 곱셈 공식처럼 비슷한 형태로 계산이 된다는 걸 알고서 이런 류의 문제들을 우리가 많이 풀어 왔었습니다. 그쵸? 근데 얘를 요런 관점으로도 한번 볼게요. 선생님 이거를 벡터니까요 기하적인 어떤 느낌으로 해석할 수는 없을까요? 요런 느낌으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벡터 A를 요렇게 그려주고 우리의 벡터 B가 어디에 어느 방향으로 있는지는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주어진 조건들을 가지고 벡터 A의 크기가 루트 11이야? 벡터 B의 크기가 3이야? 근데 벡터 A의 2배를 해준 녀석에다가 벡터 B를 빼주는 벡터를 생각해 보면은 어떤 벡터죠? 종점에서
점을 뺀다. 자, 바로 요런 벡터가 되죠. 요 벡터가 바로 뭐다? 2배의 벡터 A 마이너스 벡터 B가 되는 꼴인 거죠. 요 녀석 벡터 A 2배. 그러니까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의 길이가 같은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도 뭐야? 루트 11이야. 요만큼의 길이는 뭐가 돼? 루트 17이야. 근데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 벡터 A에서 벡터 B를 빼준 저 벡터의 크기, 바로 요 벡터의 크기를 물어봤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걸 보고서 그냥 떠올리는 아이디어는 뭐다? 야, 여기서 내가 큰 삼각형에서 3에 2루트 11에 루트 11이니까 요 세타에 대해서 뭘 써줘? 코사인 법칙을 써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코사인 세타는 얼마? 2배의 3에다가 요쪽의 길이 2루트 11분의 3의 제곱에다가 2루트 11의 제곱이니까 44 마이너스 루트 17의 제곱 17이 된다더라. 그럼 우리의 분자가 얼마가 나와? 36이 나와. 우리의 분모는 2, 3이 곱해주면 12 루트 11이 나오면서 루트 11분의 3이라는 값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쵸? 44에서 9에서 17 빼면 8, 8 빼면 36. 그리고 분모는 3, 4, 12 맞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코사인 세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요 녀석의 길이를 내가 L이라고 잡아준다면은 우리가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L의 제곱은 3의 제곱 플러스 루트 11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루트 11분의 11 곱하기 루트 11분의 3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는 거죠. 해서 너란 녀석은 사라지게 되고요. 3, 3은 9, 9에다가 2를 곱해주면 18, 요거 더하면 20, 20에서 18을 빼니까 2가 되어서 우리의 L값은 루트를 씌워주면 얼마? 루트 2라는 답이 등장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얘를 또 다른 기하적인 관점을 하나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1학년 때 공부하고서 되게 잘 안 쓰여요. 잘 안 쓰이다 보니까 잘 까먹는 게 하나 있는데 1학년 때 뭔가 공식으로 배운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그 기본 개념을 배우고 나서 응용 문제로 한 번 정도는 접하는 파푸스 중선 정리라는 게 있어요. 다들 기억 안 날 거예요. 그래요. 잘 안 쓰기 때문에 그건 정상이기는 해요. 근데 뭐냐면은 우리가 삼각형이 있고 여기 이렇게 중점이 있을 때 이걸 중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를 L이라고 하고 여기의 값을 C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A의 제곱에다가 B의 제곱을 더해주게 되면 2배의 L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이다 라는 게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은 중선의 제곱에다가 요거의 제곱에 2배를 해준 것과 같다라는 것을 1학년 때 좌표 평면에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개념을 배우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바탕으로 뭔가 도형의 성질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걸 보이면서 한 번 정도 겪게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실수로 이걸 어머나 저도 모르게 이걸 기억해버렸네 어머나 라고 하는 친구들이라면은 여기서 3 루트 17 중선 여기 루트 11 바로 계산이 나오죠. 3의 제곱에다가 루트 17의 제곱 더해주면 2배의 L의 제곱에다가 뭐의 제곱? 루트 11의 제곱이 된다. 그래서 얘가 얼마예요? 9에다가 17 더하니까 26이죠? 2로 나눠주면 13이죠? 그럼 얘가 13이니까 우리의 L이 얼마? 루트 2라고 좀 더 가볍게 계산도 가능하겠죠. 물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 이렇게 풀어야 돼요. 문제를 보자마자 우리가 기하를 공부하고 여기서 평면 벡터의 그 내적을 배운 다음에 연산 성질을 배웠다라면은 보자마자 반사적으로 1도 고민하지 말고 바로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이렇게 풀어서 맞으면 돼요. 그럼 선생님 저런 식의 이야기들은 왜 하나요? 우리가 기하를 얘기하면서 다양한 도형에 관련된 문제들을 풀다 보면은 이런 시각도 가질 줄 알아야 되고 이런 시각들도 한번 봐두자라는 거죠. 다른 문제에서 다른 기하 문제에서 이런 도형이 주어졌을 때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눈썰미를 갖자라는 의미로 이런 풀이들을 제시한 것뿐입니다. 아시겠죠? 이 문제를 이렇게 풀라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는 보자마자 우리가 연습한 대로 우리가 기본 교육과정에서 배웠을 때 연습한 대로 그냥 그대로 푸시면 돼요. 첫 번째 솔루션처럼. 알겠죠? 도형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가져보자라는 의미였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26번으로 넘어가면은 공간 도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좌표 공간에 평면 알파가 있대요. 평면 알파 위에 있지 않은 자, 그림을 이제 안 줬어요. 서로 다른 두 점 A, B의 평면 알파 위로의 정사형 A', B'이라 할 때 라고 해서 봤더니 평면 알파가 이렇게 있어. 내가 알파를 적당하게 그려봤어. 그런데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점 A, B를 이렇게 또 그려봤어. 근데 위에 있지 않은 A, B를 서로 또 이렇게 그려봤어. 근데 여기서 얘를 여기에다가 내린 수선의 발,
수선의 발을 내가 A'이라고 하고 여기다 내린 수선의 발을 내가 B'이라고 이렇게 잡았더니 무슨 일이 생겼냐? AB의 길이랑 A', B'의 길이가 같대요. 뭐라? 정사형을 내렸는데 너랑 길이가 어때? 같대요. 그 말인즉슨 뭐예요? 우리의 AB가 선분 AB가 이 알파라는 평면에 평행하게 있어야죠. 평행하게 있어야 정사형을 내렸을 때 이 선분의 길이가 그대로 유지되죠. 우리의 길이가 여기의 길이가 6이고 여기의 길이가 6이야.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6이보다 6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돼야 되는데 이게 얼마란 얘기야? 1이란 얘기야. 그쵸? 그럼 우리가 우리의 AB는 평면 알파에 평행하구나라는 걸 먼저 알 수 있고 선분 AB의 중점을 내가 M이라고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여기서 얘를 정사형 내린 녀석을 내가 뭐라고 하자? M'이라고 얘기를 하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점 P를 평면 알파 위에 P'M'과 A', B'은 수직이고요. A', B'의 수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P'M'의 길이가 6이 되도록 우리의 P가 저 뒤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쪽이든 뭐 상관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일단 이쪽으로 그려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얘를 P라고 잡아줬을 때 P'M'의 길이가 6 그리고 AB의 길이도 6 A', B'의 길이도 6이래요. 자, 요거는 정사형 내린 거니까 이렇게 점선으로 바꿔볼게요. 정사형을 내렸어 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삼각형 A', B', P의 평면 삼각형 A', B', P 요거죠. 요거를 평면 ABP 위로에 여기 위로에 정사형의 넓이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2분의 9래요. 그럼 우리가 A', B', P라는 하는 이 알파 위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어. 어떻게? 삼각형 A', B', P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얼마? 6에다가 높이 얼마? P'M'의 길이 곱해줘서 36, 18이라는 넓이가 등장을 하게 돼요. 근데 요 삼각형을 ABP가 있는 평면으로의 정사형의 넓이를 알려줬기 때문에 얘를 이쪽으로 정사형 시켰을 때 그 도형의 넓이를 알아. 정사형 시키기 전에 도형의 넓이를 알아. 그럼 요 평면, PA', B'을 포함하는 평면과 PAB를 포함하는 평면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의 코사인 세타가 얼마가 된다? A', B', P의 넓이인 정사형 시키기 전의 도형의 넓이 분의 정사형 시킨 후의 도형의 넓이가 되는 거죠. 얼마가 나와? 4분의 1이 나와. 즉, 요 평면과 요 평면이 이루는 각에 대해서 코사인 값이 코사인 세타가 4분의 1이 나오게 되는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래요? PM의 길이를 물어봤어. 너의 길이를 물어봤어. 그럼 여기서 직관적으로 공간 도형에 대한 이해가 빠르다라면은 너가 요렇게 평행하게 AB가 평면 알파에 평행하게 요렇게 있고 여기에 중점이야. 그리고 여기에 수선의 발 내리면 여기도 중점으로 올 거야.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 수선의 발 M을 이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이 M'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우리의 M 그리고 M' 그리고 P를 요렇게 그려봤을 때 얘를 떼낸 삼각형을 그려보면은 여기가 세타가 되는구나. 왜? 요 평면과 요 평면이 이루는 각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일단 직관적이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P'M'의 길이가 얼마라고 얘기를 했는데 6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가 직각이 될 것이고요. 아래 평면과 수직이니까 평면에 있는 모든 직선과도 수직이 되는 거죠. 요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이 4분의 1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PM의 길이는 24가 된다. 요거분의 요거가 4분의 1이니까 24가 되는구나 라고 답을 금방 찾아냅니다. 찾아냈어요. 근데 직관적으로 라는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이. 선생님 여기가 정말 이 이면각, 이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 맞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엄밀하게 수학적으로 확인해 보고 싶어요. 그 얘기를 해볼게요. 자,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정의는 어떻게 구하죠?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은 먼저 뭘 찾아야 되느냐? 두 평면의 교선을 찾아줘야 돼요. 교선이 한 점을 지나고 그 교선의 수직이 되면서 각각의 평면에 포함되는 두 개의 직선을 찾아서 얘네가 이루는 각이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입니다. 그쵸?
근데 지금 요렇게 노란색의 삼각형 두 개를 그려놨더니 얘와 얘의 교선이 눈에 보여 안 보여? 잘 안 보여. 그래서 요 삼각형 ABP를 아래쪽으로 평행 이동시킨다고 생각을 해봐요. 요 평면을 아래쪽으로 쭉 평행 이동시켜서 AB가 A', B'에 오게 평행 이동을 시킨다고 하면은 여기 아래쪽에 요렇게 삼각형이 올 수 있겠죠. 요렇게. 요 삼각형을 요렇게 내린 거예요. 그럼 요 삼각형을 요렇게 조금 더 요렇게 그려볼게요. 요렇게 내려준다면은 요 삼각형 ABP를 쭉 AB를 A', B' 올 때까지 내려준다면은 여기서 내가 요렇게 선을 또 이어줄 수가 있겠죠. 요 점을 내가 P'이라고 불러볼게요. 그래준다면은 우리가 원하는 평면과 평면이 있는 거야. 요 평면 ABP를 평행시켜서 여기에 있는 A', B' 그리고 P'이라고 하는 삼각형을 평행이동시켜 주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요 평면과 요 평면이 이루는 각은 요 평면과 요 평면이 이루는 각과 같아지는 거죠. 평행이동시켰으니까. 근데 요 평면과 요 평면을 했을 때 교선이 얘고요. 교선 위에 한 점을 지나면서 각각의 평면에 포함되며 교선의 수직인 두 개의 직선을 찾았어요. 너랑 너. 그쵸? 그럼 여기서 얘가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 세타가 되는 거죠. 근데 너랑 지금 평행하잖니. 평행하게 내려왔으니까. 그럼 평행한 두 선에 대해서 요 선이 어떻게 들어와 있어? 요런 느낌으로 들어와 있죠. 그쵸? 여기에 M', 여기에 P, 여기에 M, 여기에 P'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너랑 평행하니까 너가 세타면 어디도 세타? 너도 세타죠?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가 원하는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 세타가 된다라는 거예요. 엄밀하게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냥 직관적으로 찾아낼 수도 있었을 거다. 왜 이게 정말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 되느냐? 엄밀하게 한번 따져보고 우리가 결과를 낼 수도 있겠다. 그렇게 26번. 자, 그럼 이 문제를 선생님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평면과 평면 사이에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정의를 정확하게 아시라고.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은 어떻게 된다? 교선을 찾아서 교선이 한 점을 지나면서 각각의 교선의 수직이면서 각각의 평면에 포함되는 두 개의 직선을 찾으면 걔네가 이루는 각이 바로 뭐가 된다?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이다. 그 정의를 제발 알고 넘어가자라는 측면에서 디테일하게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그렇게 26번을 하고 나면 27번 문제는 2차 곡선 문제예요. 선생님 2차 곡선 문제는 기하 강의할 때 맨날 이게 틀리지 말려고. 왜? 매번 똑같이 나와요. 우리 수능 특강에서 나왔었던 문제 그때는 아마 3대1인가 그런 비율로 선생님이 기억을 하는데 그쵸? 근데 여기서는 이제 길이가 같다 정도의 차이. 근데 기본적인 개념의 흐름은 문제 해결의 흐름은 똑같아요. 보자고요. 초점이 F인 포물선 Y제곱은 8X 위에 한 점 A에서 이게 그림을 예쁘게 잘 그려야 되는데 자 요렇게 X축을 그리고 X축, Y축이 그리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워. 삐딱하게 그리기가 쉽거든요. 자 Y축을 그려줬어요. 그 다음에 포물선을 요래 그려준다면은 여기서 내가 초점을 적당히 잡아줄게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우리 F라는 초점을 잡아줄게요.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 F는 몇 콤마 몇? 2,0라고 어렵지 않게 초점의 좌표를 찾아줄 수 있고 포물선 문제니까 준선을 안 그리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쵸? 준선의 방정식 X는 -2도 적어 보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의 한 점 A에서 포물선의 준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B라고 이름을 불러주겠대요. 자, 그러면은 먼저 한 A를 요 정도로 내가 잡아 볼게요. A에서 준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여기 Y축이요. B라고 이름을 불러주고요. 그 다음에 직선 BF와 포물선이 만나는 두 점을 CD라 했는데 CF가 DF보다 짧다고 했으니까 CF와 DF에 대해서 여기가 D가 될 것이고 여기가 C가 될 거예요. 이렇게 그릴게요. 그 다음에 문제의 조건이 뭐냐? 우리의 BC랑 우리의 CD랑 뭐라고 그랬냐면은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삼각형 ABD의 넓이를 구해달래요. 자, 그러면은 이 문제를 보자마자 반사적으로 해야 될 거. 선생님이 언제나 2차 곡선에서 얘기하는 거. 2차 곡선 위에 한 점인데 여기서 내가 초점까지 이렇게 이어놨잖니. 그럼 여기서 내가 수선의 발을 그려봐야죠.
2차 곡선 위에 한 점, 포물선이 한 점인데 초점까지 이어놨잖니. 그럼 여기서 이거를 수선의 발을 내려봐야죠. 2차 곡선이 한 점인데 준선까지 그려놨잖니. 그러면 요것도 한번 그려봐야죠. 물론 이제 뒤에 문제를 풀다 보면은 자, 뭐 이거는 꼭 안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려보셔야 돼요. 무조건. 포물선 위의 점이 준선까지의 거리에 대한 선분에 대한 거리에 대한 어떤 길이에 대한 나타내는 선분이 나와. 포물선 위의 점이 초점까지 이어놨어. 그럼 반사적으로 정의를 이용할 수 있게끔 일단 선을 보조선을 내가 그려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찾는 거죠. 너랑 너랑 길이가 어때? 너랑 너랑 길이가 같아. CF랑 여기 수선의 발을 내가 C', 수선의 발을 D'이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너랑 너랑 길이가 어때? 같은 거죠. 그리고 너랑 너랑 길이가 어때? 같은 거예요. 체크를 해놓고 나서 봤더니 그럼 여기서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내가 너의 길이를 L이라고 이름을 불러보고 싶어. 너의 길이도 L이야. 근데 여기서 요것과 요것의 길이가 같다고 그랬으니까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닮음이거든요. 몇 대 몇? 1대 2 닮음이에요. 그럼 1대 2 닮음. 1대 2 닮음이면 L 대 1대 2니까 L이면 여기가 몇 L이 나와? 2L이 나와. 그쵸? 근데 너의 길이랑 너의 길이랑 같다며. 그럼 너의 길이는 또 뭐가 되는 거야? 2L이 되는 거야. 근데 너의 길이랑 너의 길이랑 같다며. 그럼 너네가 3L이니까 너도 뭐가 되는 거야? 3L이 되는 거야. BC의 길이가.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L 3L이면은 여기의 길이는 또 뭐가 되는 거야? 2루트 2L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의 길이는 4루트 2L이 되는데 그럼 비율은 대충 다 찾았단 말이지. 그럼 여기서 내가 또 길이 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봤더니 여기서 F의 좌표를 알잖니. 준선의 방정식을 알아요. 요만큼의 길이는 L이 아니라 이거 잭툴리하게 정확한 숫자로 알아요. 얼마? 4라고 길이를 알고 있어요. 어라. 그러면은 요 직각삼각형과 요 직각삼각형을 봤을 때 닮음 3L 대 4L. 그쵸? 3L 대 4L이라는 건 몇 대 몇? 3 대 4는 L 대 4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L의 값이 허무하게 등장을 해버립니다. 아, 우리의 L의 값이 3이야. 그럼 이제 길이를 다 바꿔주자. 우리의 L 너 3이야. 그럼 우리의 3L은 얼마가 되는 거야? 9가 되는 거야. 우리의 L은 3이야. 우리의 2L은 6이 되는 거야. 너도 6이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의 2루트 2L은 3을 곱해주면 6루트 2가 되는 거야.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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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서 얘가 6루트이면은 요만큼의 길이는 1대 2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12루트 2가 되는 거야. 6루트 2 안 헷갈리게 여기다가 좀 붙여 써줄게요. 그러면은 이 삼각형에서 요만큼의 길이가 12루트니까 요 삼각형의 높이를 이렇게 잡아주면은 높이를 알고 있는 거죠. 뭐만 구하면 돼? 여기를 밑변이라고 했을 때 여기 길이만 알면 되겠네? 그럼 여기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여기서 얘가 6루트이니까 아까 문제를 풀면서 3대 4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얘가 6루트면은 요만큼의 길이는 뭐가 나와요? 8루트가 나와요. 즉 우리의 A의 Y좌표가 8루트2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내가 포물선의 방정식을 아니까 우리의 포물선의 방정식이 Y자리에다가 8루트2를 집어넣게 되면 8루트2의 제곱은 우리의 8 곱하기 A의 X좌표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럼 우리의 A의 X좌표가 얼마가 나오느냐? 8 하나 나눠주고 16이 나오게 됩니다. 얘의 X좌표가 16이라는 얘기는 이 16에다가 2를 더해주면 요만큼의 길이 2를 더해주면 여기의 길이 AB의 길이가 얼마가 나와? 18이 나온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AB의 길이 그리고 높이는 얼마? 12루트2가 되면서 약분해주면 9가 되고 너는 108루트2라고 하는 방법으로 즉 우리가 포물선의 방정식을 알고 A의 Y좌표가 손쉽게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접근을 한번 해봤어요. 포물선의 방정식에 대입해서 A의 X좌표를 찾아주는 것. 또 다른 방법으로는 뭘 생각할 수 있느냐? 여기서 너의 길이랑 너의 길이가 같다고 그랬잖아요. AB랑 AF의 길이가 같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서 내가 여기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주고
우리는 지금 궁금한 게 누구의 길이가 궁금하다고? AB의 길이가 궁금하다고. 그럼 AB의 길이를 내가 모르니까 미지수 M이라고 두면 너의 길이도 뭐가 되는 거다? M이 되는 거다. 근데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야? 너가 2,0, 너가 x는 마이너스니까 요만큼의 길이가 4거든요. 그럼 요 직각삼각형에서 너의 길이는 뭐? M에서 4를 뺀 거니까, 그리고 너의 길이는 얼마니까? 8루트이니까 우리의 8루트 2의 제곱에다가 m-4의 제곱을 해주면 누구의 제곱과 같다? m의 제곱과 같다라는 얘기가 되면서 요 방정식을 풀어버리면 m제곱은 날아가게 되면서 우리의 m값이 18이라는 계산이 크게 어렵지 않게 계산이 됩니다. 해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m값, 즉 AB의 길이를 찾아가지고 마찬가지로 넓이를 계산해주면 된다. 해서 이 문제를 풀었을 때는 아마 이런 형태로 많이들 접근하지 않았을까 선생님은 생각이 들어요. 문제를 풀다 보니까 y좌표가 그냥 떡하니 등장하게 되면서 내가 포울선의 방정식도 어렵지 않잖아? 그냥 대입해보면 되겠네 라고 생각해서 풀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그려가지고 푸는 것도 한번 눈으로 봐두자. 이런 식의 연습도 우리는 필요하다라는 거 27번 해결을 해봤어요. 2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생각에는 공간도형에 대한 연습의 그 정도의 차이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도 있겠지만 30번보다 28번을 조금 더 어렵게 느끼는 친구들이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일단 그림부터 보니까 아이고야, 일단 그림이 너무 복잡해서 일단 겁을 먹습니다. 그쵸? 일단 그림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야, 서로 다른 두 평면 알파 베타가 있대. 근데 알파에는 원이, 근데 여기서 이제 교선 위에 AB의 길이가 18인 두 점이 있는데 여기서 요곳에 원이 이렇게 평면 알파 위에 원이 있어. AB가 지름이야. 그 다음에 평면 베타에는 얘도 원인 줄 알았는데, 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약간 당황스럽죠. 너도 원인 줄 알았는데 너는 원이 아니라 뭐야? 타원이야. 야, AB가 장축인 타원이래요. 일단 알겠어. 그런데 그 다음에 원 C1이 한 점 P에서 평면 베타에 내린, 여기 원위의 점에서 베타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했을 때 우리의 FH를 이렇게 이어서 타원과 만나는 점이 이제 Q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막 말이 막 뭐 HF 프라임보다 HF가 더 크고, 그리고 마지막에 FH보다 FQ가 더 크고, 선생님이 아까 말했죠? HF 프라임보다 HF가 더 크고 FH보다 FQ가 더 크다는 얘기는 결국 이제 요 그림처럼 여기서 이렇게 이었을 때 H가 이 타원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연장했을 때 Q가 여기 온다라는 설명을 해준 거죠. 그쵸? HF 프라임보다 HF가 더 크다. HF 프라임보다 HF가 더 크다. 자, 무슨 말인지 필요한 평면을 한번 뜯어내 볼게요. 우리의 베타가 있는 평면, 베타 평면을 뜯어내 보면은 베타 평면에다가 이제 우리가 뭐 할 거냐? 타원을 그릴 거예요. 타원을. 우리가 보조선을 이렇게 약간 축 느낌으로 그려볼게요. 여기에 내가 지금 보통 우리 타원 할 때 이쪽에다 F를 많이 이름을 불렀는데 이 느낌을 그대로 가져오기 위해서 여기다가 내가 F를 찍어 볼게요. 그 다음에 F'을 여기다 이렇게 찍어 볼게요. 그리고 수선의 발 H에 대해서 이런 느낌으로 왔다라는 겁니다. H. 그래서 보시면은 수선의 발을 H를 할 때 HF가 HF'보다 더 크다. H가 이쪽 부분에 있다는 얘기죠. 요거의 길이가 요거의 길이보다 더 크다는 얘기는 요쪽 부분에 H가 있다라는 얘기고, 여기에 각이 몇 도? 6분의 파이, 30도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HF가 C2랑 만나는 점 중 H랑 가까운 점, 여기가 Q가 된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FH보다 FQ가 더 크다라는 건 H가 타원 내부에 들어온다는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쵸? 그때 점 H를 중심으로 하고 Q를 지나는 평면 베타 위의 원은 반지름의 길이가 4이고 직선 AB에 접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약간 느낌의 그림을 다시 좀 그려볼게요. 자, 여기서 이런 느낌으로 그려볼게요. 여기에 H가 이렇게 등장을 하고요. H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원을 Q를 지나는 원을 그렸더니 이렇게 원이 등장하면서 여기를 Q, 그 다음에 여기서 접한다고 합니다. 어디에? AB에 여기를 내가 A라고 그렸고 여기를 B라고 그렸어요. 이렇게 이제
여기에 복잡한 공간 도형 문제에서 내가 필요한 평면만을 좀 떼와서 본 거예요. 필요한 부분을 떼우자. 그랬을 때 H를 중심으로 하고 Q를 지난 평면은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여기에다 접한다 그랬어요. 원이 직선에 접하면 뭐부터 해야 돼요? 여기에 접점을 이어봐야 돼요. 언제나 하는 얘기죠. 선생님 뭐 수업을 하든 1학년 수업을 하든 뭔 수업을 하든 언제나 이게 원이 직선에 접하면 일단 접점까지 중심에서 접점까지 이어봐요. 수직으로 만나고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로 내가 알고 있는 값이 됩니다. 4라고요. 그래요.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평면 알파랑 베타가 이루는 각 세타에 대해서 코사인 세타를 구해달래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AB의 길이가 18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장축의 길이가 18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이제 9가 되는 거죠. 우리가 뭐 X축, Y축이라는 가상의 어떤 보조선을 그려보면 여기가 뭐 9,0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얘가 타원이의 점이죠. 타원이의 점이고 초점까지의 거리가 있으니까 우리는 반사적으로 나머지 한 초점까지도 이렇게 이어보셔야 돼요. 이거를 무조건 우리는 그려봐야 됩니다. 타원 2의 점이니까 한 초점까지의 거리 얘기했으니까 나머지까지. 근데 여기서 지금 얘가 4고요. 여기가 수직으로 만나요. 그럼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가 뭐가 되느냐? 너가 몇 도니까 30도 6분의 파이라지 하니까 1대 2대 루트 3이 되면서 너의 길이가 8이 될 것이고 너의 길이는 4루트 3이 나오게 되죠. 그쵸? 4루트 3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원의 반지름이니까 여기의 길이는 또 뭐가 나왔어요? 4가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장축의 길이가 18이니까 요거 더하기 요거가 18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미 12잖아. 여기 길이가 뭐 나와? 요 길이가 6이 나와요. 그럼 요렇게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찾을 수 있는 게 뭐냐? 여기서 얘와 얘의 비율이 몇 대 몇이냐면은 2대 3이에요. FH 대 FQ의 비율이 2대 3이고 여기서 H에서 여기 접점 여기의 길이와 여기의 길이 여기의 길이를 내가 뭐 H'이라고 불러볼까요? H'이라고 부른다면 HH'과 QF'의 길이의 비율도 2대 3이에요. 그럼 2대 3이고 2대 3이니까 두 삼각형은 뭐냐? 닮음이에요. 결론은 맞는데 사실 아주 명확한 설명은 아니에요. 왜냐? 두 개가 이렇게 각이 이쪽이 같은 상태에서 이것 대 이것과 이것 대 이것의 비율이 같으면 닮음이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지금 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각이 이쪽이 같은 상황에서 이것 대 이것과 자 이쪽으로 비교를 해볼게요. 이것 대 이것과 이것 대 이것의 비율 그냥 요 그림대로 다시 얘기할게요. 그게 더 안 헷갈릴 것 같아요. 이것 대 이것의 비율과 이것 대 이것의 비율이 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자 봐요. 요런 느낌 볼게요. 요렇게 왔을 때 이것 대 이것은 이것 대 이것 닮음이 되겠죠. 평행하면. 근데 이쪽으로도 너랑 길이 같으면 이것 대 이것은 이것 대 이건데 너랑 길이 같으면 이것 대 이것은 이것 대 이것이 될 수 있어요. 즉 끼인 각에 대해서 이것 대 이것은 이것 대 이것이 되면 닮음이 되는데 끼인 각이 아닌 쪽에 대해서 이것 대 이것은 이것 대 이것이다라고 해서 반드시 닮음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이쪽의 길이가 돼서 이렇게 되면 두 삼각형은 닮음이 아니거든요. 이것 대 이것이랑 이것 대 이것이 같은데 비율이 같은데 닮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얘가 하필이면 직각이에요. 얘가 직각이면 좀 전처럼 두 개가 이쪽과 이쪽을 되면서 길이 같은 게 그런 상황이 안 나와요. 하나밖에 안 나와. 하나밖에. 그래서 얘는 닮음이 성립을 해버려요. 어라? 닮음이 성립하네? 그럼 2대 3이네? 그럼 우리가 여기서 2대 3이네? FF'의 길이가 나오는 거죠. 4루트 3 대 2대 3이니까 6루트 3이라고. 그쵸? 그럼 내가 두 초점 사이의 거리를 일단 알아버린 상태죠. 일단 여기까지 구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봤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그래? 그럼 내가 필요한 것만 한번 볼까? 필요한 걸 봤더니 여기서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이라며 그럼 여기서 P를 여기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이거든요. 그럼 평면 밖의 점에서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이니까 여기서 여기다가 직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린
H에서 직선 AB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린 그 점을 내가 H'이라고 한다면은 3수선의 정리에 의해서 평면 밖의 점에서 평면의 수선의 발, 평면 수선의 발에서 평면이 있는 직선의 수선의 발. 그럼 얘를 이어주면 얘가 뭐가 되느냐? 직각이 돼요. 우리의 PH'은 요 교선, 두 평면의 교선과 직각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었죠. 우리가 두 평면 이루는 각은 교선에 대해서 교선이 한 점을 지나고 각각의 평면에 포함되면서 교선의 수직인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라고요. 그 우리가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 이쪽에서 이렇게 얘를 바라본다고 생각했을 때 그림을 그려보면 우리의 베타가 이렇게 그려지고 우리의 알파가 이렇게 그려진 상황에서 우리의 P가 여기 있고 수선의 발을 내가 H라고 불러주고 여기에 H'이 등장하는 그런 꼴인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길이가 누구예요? HH'의 길이가 4라는 걸 알고요. 여기가 우리가 원하는 두 평면 이룬각 세타라는 것도 알아요. 그럼 내가 코사인 세타를 구하려면 요거의 길이를 구해주면 되겠네? PH'의 길이를 구해주면 되겠네? 그럼 다시 평면 알파를 여기에 뜯어와요. 평면 알파를 뜯어와서 평면 알파만 보면은 원이 있는 거죠. 이 원의 지름에 누가 있어요? AB가 요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P가 원 위에 어느 점에 있는데 여기서 내가 수선의 발을 내리면은 요 점 뭐가 된다? H'이 되는 거죠. 그리고 원의 중심이 O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OH'의 길이를 내가 아나? OH'의 길이 알잖아요. 얘가 6루트 3이니까 여기서 이 절반이 요만큼은 얼마예요? 3루트 3. 그럼 요만큼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루트 3이 되는 거죠. OP의 길이는 뭐죠? 반지름이죠. AB의 길이가 얼마라고 그랬어? 18이라고 그랬어. 반지름의 길이 얼마가 돼? 9가 되는 거죠. 그럼 요 길이는 피타고라스 피타 PH'의 길이는 얼마가 되죠? 루트에 9, 9, 81, 3 빼면은 78이 되죠. 그 길이를 여기다가 뾰로롱 가져오면 되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코사인 세타는 뭐가 돼? 루트 78분의 4가 되면서 분모 분자에 루트 78을 곱해주면은 얼마죠? 39분의 2 루트 78이라는 정답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봐요. 계산은 고작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 쓴 거, 여기서 닮음으로 길이 끄적대서 찾은 거. 계산은 고작 이거밖에 없어요. 계산은 고작 이거밖에 없는데 이 문제가 어려웠던 거는 이 공간에서 뭔가 내가 다 뽀짝뽀짝 하려고 하다 보니까 되게 헷갈리고 어려운 거예요. 눈에 길이 같은 걸 못 찾겠는 거예요. 선생님이 공간 도형 얘기할 때 되게 많이 하는 얘기. 이게 여기서 이거를 다 하는 게 해석이 어렵고 헷갈리고 접근이 잘 안 되고 길이나 관계가 뭐 직각, 뭐 각의 크기 같은 게 안 보인다면 필요한 평면을 뜯어내고 필요한 평면을 뜯어내서 2차원 문제들을 여러 개의 조합으로 가시면 내가 할만해요. 아주 쉽다는 말은 안 했어요. 할만하다는 거예요. 공간도형 문제 우리 되게 어려워들 하는데 이렇게 필요한 2차원 평면을 뜯어내보면은 되게 할만한 문제로 접근이 돼. 할만한 계산의 2차원의 문제 여러 개의 합체가 되는 그런 느낌으로 되는 거예요.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선생님이 공간도형에서 많이 얘기하는 거 필요한 평면을 뜯어내서 2차원 문제들의 연속으로 2차원 문제로 접근을 해봐라. 꽤 할만하다더라 라는 겁니다. 29번 문제 볼게요. 29번 문제, 자, 수능 완성에 나왔었던 문제, 연계된 문제인데 기억이 나시나요?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포인트, 우리가 이제 수능 완성에서 비슷한 형태의 문제를 연습을 해봤었거든요. 그게 이제 연습이 됐던 친구들은 이렇게 가면 되겠네 라는 게 금방 왔을 거예요. 한번 볼게요. 두 점 초점 얘기하고 주축의 길이 6으로 줬어요. 쌍곡선 위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PQ가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C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1사분면 위에 점 P가 있고 Q는 직선 PF' 위에 있다. 쌍곡선 얘기를 할 때는 그냥 그리는 것보다는 점근선을 대략 그려놓고 쌍곡선을 그려주시는 게 안 헷갈리고 좋습니다. 자, 쌍곡선을 그려놨는데 지금 두 점 초점이 X축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점 P가 1사분면 위에 있으면서 우리의 F를 우리 F'을 이렇게 잡아줬을 때 점 Q는 직선 PF' 위에 있다. 요게 Q란 얘기예요. 그쵸? 왜?
이 쌍곡선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Q가 존재하고 싶다. 그러니까 PF' 위에 Q가 있는데 Q는 쌍곡선 위의 점이니까 이렇게 만나는 요 점이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삼각형 PF'F는 이등변 삼각형이다 인데 우리의 쌍곡선 위의 점이기 때문에 너랑 너는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그쵸? 여기서 여기를 빼준 게 얼마니까? 주축의 길이인 6이니까 너랑 너는 PF'과 PF는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PF'이 누구랑 같거나 FF'이랑 같거나 1번. 그 다음 두 번째, 너랑 같거나 혹은 F'F랑 PF랑 같거나 F'F랑 PF랑 같거나 두 가지 가능성 밖에는 없는 거죠. 너랑 같을 수 없으니까 너네 둘이 같거나 그쵸? PF', FF' 혹은 너네 둘이 같거나 F'F, FP, PF 그런 두 가지로 나누었을 때 삼각형 뭐 했냐면은 PQF의 둘레래요. 너의 둘레의 길이를 갑자기 줬습니다. 너의 둘레의 길이가 얼마? 28이래요. 여기다 적어 놓을게요. 자, 그러면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첫 번째 케이스부터 보면은 우리의 F'F 요 녀석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지금 2배의 C가 되는 거죠. 근데 PF'이랑 F'F랑 같으면은 요만큼의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2배의 C가 되는 거죠. 너랑 같으니까. 근데 PF'과 PF의 길이의 차가 얼마? 주축의 길이 6이 되는 거니까 이쪽이 더 기니까 너는 이 C에서 6을 빼준 겁니다. 그쵸? 그런 상황에서 요 삼각형 PQF의 둘레가 28이래요. 근데 너도 지금 무슨 점이냐면은 쌍곡선 위의 점이잖니. 그러면 너의 길이와 너의 길이를 비교해 보면은 너의 길이를 편의상 m이라고 잡아주면 너의 길이는 m 플러스 6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자 그냥 끄적대면서 계산할 거예요. 이거 더하기 이거가 28인데 너의 길이가 너의 길이보다 6만큼 작으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가 28이면 이거 더하기 이거는 요거와 요거의 차이인 6만큼 줄어들겠죠. 이거를 안 더하고 얘를 더하면 길이가 6만큼 줄어들 거 아니에요. 즉 요거 더하기 요거가 뭐가 된다? 우리의 PF' 더하기 PF가 뭐가 된다? 28에서 6을 뺀 22가 될 거라는 거죠. 이렇게 더해주면 28인데 얘보다 6이 짧은 얘를 얘 대신에 더해주면 이거 더하기 이거는 22가 된다. 근데 PF'과 PF를 보면은 지금 EC와 그리고 EC-6이잖니. 너를 더하면 22가 된다. 그럼 우리의 4C가 얼마가 돼? 28이 되면서 만족하는 C의 값은 7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도 보시면은 두 번째 케이스는 마찬가지로 내가 점근선을 대략 그리고 쌍곡선을 이런 느낌으로 그려주고 초점을 잡아줬을 때 이번에는 내가 점 P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서 P 그리고 F' 그리고 F를 얘기했을 때 이번에는 너의 길이와 너의 길이 같대요. 그럼 너의 길이가 얼마니까? 2C니까 너의 길이가 2배의 C가 되는 거니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분필이 도망가 어딜 가? 2배 C. 그럼 너의 길이도 뭐가 돼? 2배 C가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너와 너의 길이의 차가 6이니까 너의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이 C에다 뭘 더해줘? 6을 더해주는 거죠. 그럼 좀 전에랑 같은 맥락으로 여기를 이렇게 이어준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요 삼각형의 둘레가 28이니까 이거 더하기 이건 얼마? 22가 된다는 요 얘기는 그대로 동일합니다. 그쵸? 동일하게 이거 더하기 이거는 22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2C 더하기 6에다가 2C를 더해 주게 되면 너가 22야. 그럼 우리의 4C가 얼마가 돼? 16이 돼. 우리의 C가 뭐가 돼? 4가 돼. 만족하는 C는 얘네 둘이 더해주면 정답은 얼마가 된다? 11이 된다라는 이야기. 끝. 됐죠? 됐어요? 자, 보시면은 29번에 등장했지만 결국 그래봐야 2차 곡선 문제. 뭐 초점에서 2차 곡선 위의 점까지의 거리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정의를 이용해 주는 거. 그거 다예요. 정의를 이용한 다음에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적당하게 믹스를 했더니 내가 길이에 대한 관계식을 찾아가지고 계산할 수 있었죠. 거기에 이등변 삼각형에 대한 요런 느낌의 그림을 그려서 푼 거. 우리가 수능 완성에서 한번 연습을 해봤던 거라는 거죠. 그쵸? 이거를 우리가 29번이지만
그냥 2차 곡선에서 늘 하던 대로 문제 해결이 가능했다더라 라는 겁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 한번 보자고요. 2차 곡선 문제는 틀리면 안 돼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맨날 똑같이 나오는데 왜 틀려요? 무조건 맞아야 돼요. 오늘의 진짜 마지막 문제. 자, 30번 볼게요. 좌표 평면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이 주어졌대. 일단 정삼각형이 기분이 좋아. 해서 정삼각형이 나와서 기분이 좋았는데 그림을 그려봤더니 정삼각형을 그렸어요. 너가 A예요. 너가 B예요. 너가 C예요. 그림을 그려놓고 봤더니 우리의 A, B를 1대3으로 내분하는 4등분의 내분하는 점 여기를 D라고 불러준대요. 선분 BC를 1대3으로 내분하는 점 여기를 내가 E라고 불러주겠대요. 그 다음 CA를 1대3으로 내분하는 점 여기를 내가 F라고 이름을 불러주겠대요. 4등분을 해놓고 점을 찍어봤습니다. 네 점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가를 봤더니 고정된 점 T, E, F로부터 P까지 DP라고 하는 벡터, EQ라는 벡터, FR이라는 벡터의 크기가 1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고정된 점으로부터 이렇게 가는 벡터의 크기가 1이라는 것은 뭐죠? 반지름이 1인 원을 의미하는 거죠. 즉 우리의 P라는 녀석은 여기서 D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1이니까 여기도 드시면서 자,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을까? 이런 느낌. 그리고 E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반지름 1이니까 여기 다 지나면서 이런 느낌. 그리고 F를 중심으로 하고 E를 지나는 게 아니라 E를 중심으로 하는 F를 중심으로 하고서 이렇게 지나는 이런 원. 즉 점 P는 요 원 위에, 점 Q는 요 원 위에, 점 R은 요 원 위에 있어서 벡터 DP의 크기가 1, 벡터 EQ의 크기가 1, 벡터 FR의 크기가 1이 된다라는 거죠. 즉 가에서 PQR은 여기를 각각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이 1짜리인 원 위에 P가 그리고 Q가 R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됐나요? 요 점을 다 지나는 거예요. 길이가 1이니까 1. 얘가 4짜리인데 1대3 내보니까 요 길이가 한 칸짜리가 다 한 칸이 다 1씩인 거예요. 그쵸?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나를 봤어요. 나를 봤더니 우변에 있는 벡터 PB와 벡터 QC와 벡터 RA를 더했어요. P가 여기 어디 있는 점인데 여기 어디선가 내가 이렇게 가겠대. 여기 어디선가 점 P에서 벡터 PB와 여기 어딘가에 Q가 있는데 벡터 QC랑 여기 어딘가에 벡터 R이 있을 수 있는데 점 R이 있을 수 있는데 점 Q가 있을 수 있는데 벡터 QC랑 여기 어딘가에 있는 점 R에 대해서 벡터 RA를 더했을 때 그게 벡터 AX가 되도록 하는 X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벡터 AX의 크기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상황에서의 PQR의 넓이 구해달래요. 그럼 여기서 약간 멘붕이 와요. 야, P가 여기 점이고 Q가 여기 점이고 R이 여기 점인데 이거 어떻게 PQR 있을 때 벡터 AX의 크기가 최대일까? 근데요. 기하를 선생님이 평면 벡터 얘기할 때 정말 많이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원 위에 점을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벡터가 나타나게 된다면 그 벡터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더라? 쪼개라고 그랬어요. 그 벡터를 원의 중심이 지나는 벡터의 합으로 쪼개달라고 그랬어요. 즉, 점 P가 어디 위에 있기 때문에 요 원 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중심을 지나는 누구를 갖다가 D를 갖다가 D에서 B로 가는 벡터의 합으로 그리고 벡터 QC라고 하는 녀석은 벡터 Q 여기에 이 원의 중심인 E로 갖다가 그리고 E에서 C로 가는 벡터의 합으로 마지막으로 벡터 RA는 우리가 여기 벡터 점 R에서 F로 갔다가 F에서 A로 가는 이런 벡터의 합으로 쪼개줄 수가 있어요. 이래 놓고 나서 봤더니 PQR은 원 위에 움직이는 여러 가지 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DB, EC, FA는 고정된 점이거든요. 그래 놓고 봤더니 벡터 DB는 요거거든. 벡터 DB는 요거거든. 그 다음 벡터 EC는 요거거든. 벡터 FA는 요거거든. 어라? 삼각형의 세 변각 각각 평행한데 길이가 얘의 4분의 3. 3이죠? 얘의 4분의 3. 얘의 4분의 3. 이 세 개의 벡터를 더하면은 벡터의 길이 크기가 3인. 요 세 개의 벡터를 더해주는 거죠. 그럼 여기서 갔다 더하면 이거 무슨 벡터가 되는 거예요? 얘네 셋을 더해주면은 0벡터가 되는 거예요. 날아가 버리죠. 사라져 버립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벡터는 무슨 벡터? PD, QE, RF라는 벡터의 덧셈이에요.
즉 우리가 원하는 벡터 AX라고 하는 녀석은 벡터 PD와 벡터 QE와 그리고 벡터 RF를 더해준 게 된다라는 거죠. 야,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벡터 PD, 근데 P는 원 위에 움직이는 점이야. 원 위의 점이야. 원 위의 점인데 각각의 요 점들이 다 뭐냐면 중심이에요. 그럼 이 벡터 3개의 크기는 다 언제나 뭐야? 1이야. 얘도 1이야. Q가 여기 있으면 얘도 1이야. R이 여기 있으면 이 벡터 크기도 1이야. 그럼 얘네들은 크기가 1이면서 방향이 자유자재로 한 바퀴 다 가능한 그런 자유자재인 벡터들이 되는 거죠. 크기는 1로 고정인 거예요. 근데 그 벡터 3개를 더해서 얘의 크기가 최대한이 되고 싶대. 그럼 크기 1인 벡터를 3개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세 벡터를 더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요 벡터가 가장 크려면 어떻게 될까? 요 크기가 1인 벡터를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면은 요 벡터의 크기가 가장 클까? 언제? 이 벡터 3개를 같은 방향으로 나란히 붙였을 때 여기서 여기로 가는 벡터의 크기가 가장 크겠죠. 아, 얘의 크기가 가장 크려면은 그렇잖아요. 여기서 얘가 시점이에요. 그리고 요만큼의 크기를 갖는 벡터랑 요만큼의 크기를 갖는 벡터랑 요만큼의 크기를 갖는 벡터가 더하면은 방향에 따라서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가장 멀려면은 쫙 일자로 뻗어줘야 가장 멀리 가지 않겠냐고요. 점 A에서부터. 그럼 같은 방향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아, 최대가 되려면은 우리의 벡터 PD, QE, RF가 다 어떻게 된다? 같은 방향으로 가져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언제 최대가 되는지를 찾아냈어요. 그러면 여기서 삼각형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정삼각형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삼각형 A, B, C 그리고 여기서 4등분한 점 중에서 여기가 D, 그리고 4등분한 점 중에서 여기가 E, 그리고 4등분한 점 중에서 여기가 F라고 했을 때 같은 방향이 돼야 되는 거니까 얘네가 뭐 이렇게 똑같은 방향이 됐든 혹은 이렇게 똑같은 방향이 됐든 혹은 이렇게 아니죠? 이렇게 똑같은 방향이든 똑같은 방향이 되기만 하면은 최대값을 가진다는 얘기니까 벡터 AX의 크기가 같은 방향을 내가 좀 편하게 잡아보자. 선생님은 여기서 얘를 기준으로 잡아볼게요. 이렇게. 즉 우리의 QE에 대해서 Q가 이쪽에 온다고 했을 때 우리의 QE가 이렇게 벡터를 갖는다면은 우리의 여기서 RF는 요렇게 그리고 우리의 PD라고 하는 녀석은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크기가 1인 벡터를 잡아줄게요. 그럼 여기서 요 녀석이 점 P, 요 녀석이 점 Q, B랑 Q랑 같아주고 요 녀석을 점 R이라고 했을 때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달라는 거죠. 그쵸? 그럼 여기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을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선생님은 가장 직관적으로 쉬운 아이디어는 여기서 이 벡터의 평행 이동의 느낌을 봤어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 벡터니까 생각해봐요. 여기를 그대로 이 1만큼 요 방향으로 옮긴다고 생각해봐요. P가 D에 오고 B가 E에 오고 R이 F에 온다면은 요 삼각형은 요 삼각형이랑 똑같을 겁니다. 그쵸? 그러면은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큰 정삼각형에서 4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의 길이를 뭐라고 잡아줘? 4라고 잡아줘. 4의 제곱에서 이쪽에 있는 삼각형 넓이 요 삼각형 3개가 지금 합동이잖아요. 요 삼각형 넓이 3개를 빼주면 되죠. 3개의 요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3 곱하기 1 곱하기 3 곱하기 60도에 대한 코사인 값 2분의 아니죠. 넓이니까 사인 값이죠.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죠. 그럼 너란 녀석은 4 루트 3이 되면서 4분의 9 루트 3이 되면서 4분의 7 루트 3이라고 넓이를 계산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넓이를 계산한다고 하면은 여기서 요 한 변의 길이를 내가 L이라고 잡아준다면은 L의 길이를 먼저 계산할 수 있어요. 우리 L의 제곱은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주면은 1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배의 1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60도 사라지죠. 그럼 여기서 얘가 얼마가 나와? 10에서 3을 빼니까 7이 나와.
그러면 L제곱이 7이니까 얘는 너랑 길이 같은 정삼각형이거든요. 그럼 너는 얼마? 4분의 루트 3 곱하기 L제곱인데 얘가 얼마야? 7이니까 4분의 7 루트 3이다 라는 넓이를 계산할 수가 있고, 이 넓이를 바탕으로 제곱을 해주게 된다면은 16의 S제곱은 16은 사라지고 49에다가 3을 곱하니까 147이 되겠지요. 그렇게 넓이를 우리가 이제 도형의 넓이를 이렇게 삼각형의 넓이를 빼준다거나 정삼각형의 넓이로 접근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얘를 이제 성분을 이용해서 평면 벡터의 성분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측면으로 내가 좌표 평면상에 가지고 온다면은 X축 그리고 Y축 각각의 점의 좌표, 우리의 점 B를 0,0로 둔 상황에서 이 점 두 개의 좌표를 내가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먼저 점 D의 좌표부터 구하고 점 A의 좌표가 2,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이니까 2루트 3이 되게 되면서 우리의 점 D라고 하는 점은 2분의 3, 2분의 3루트 3이 되는 것이고, 얘가 그로부터 X좌표가 1만큼 작은 거니까 점 P의 좌표는 2분의 1, 2분의 3루트 3으로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점 R이라고 하는 녀석은 F라고 하는 녀석부터 보면 여기서 3대 1 내분점이다. 혹은 여기서 C가 4,0니까 여기서 2분의 1만큼 줄어들어서 2분의 7, 2분의 루트 3 이런 F의 좌표 잡아줄 수 있고, 여기서 얘는 얘보다 어떻게? X좌표가 1만큼 작으니까 2분의 5, 2분의 루트 3이라고 잡아줄 수가 있죠. 그럼 얘네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평면 벡터의 성분에서 평면 벡터를 이제 공부하고 내적을 공부하고 나면은 어떤 내용을 배우느냐? 여기를 벡터 A라고 하고 여기를 벡터 B라고 했을 때 이 벡터 A의 B의 종점 라지 A, 라지 B에 대해서 요 삼각형의 넓이를 S라고 한다면은 2분의 1의 루트에 벡터 A의 크기의 제곱, 벡터 B의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벡터 A 내적 벡터 B의 크기,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의 제곱을 해서 계산할 수 있다 라는 거를 이제 약간 그 내적을 공부하고 이제 활용 아이디어로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하면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어요. 증명은 어렵지 않죠. 요 넓이를 여기를 세타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벡터 A 크기, 벡터 B의 크기 곱하기 사인 세타인데, 우리의 사인 세타가 뭐니까?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인데, 코사인 세타가 벡터의 내적을 가지고 이렇게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럼 요걸 정리해주면 얘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벡터 A의 종점을 내가 A1, A2, 벡터 B의 종점을 B1, B2로 넣어서 얘를 성분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2분의 1의 절대값 A1, B2 마이너스 A2, B1이라고 하는, 즉 두 좌표의 X와 Y를 서로 크로스해서 곱해줘서 빼서 절대값을 씌워서 2로 나눠준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면은 얘네를 가지고 성분을 통해서 계산할 수도 있겠죠. 해서 세 번째 아이디어, 우리의 넓이, 그럼 S는 2분의 1의 절대값, 너의 X좌표와 너의 Y좌표를 곱해주세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루트 3 빼기 너의 Y좌표와 너의 X좌표를 곱해주세요. 2분의 5 곱하기 2분의 3 루트 3이 되어서 4분의 14죠. 4분의 14 루트 3 계산하면은 4분의 7 루트 3이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해서 이런 이야기도 선생님 이런 게 있었네요. 증명도 크게 어렵지 않고요. 이번 기회에 한번 다시 돌아볼 수도 있는 그런 시각을 가져라 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좌표 성분을 이용해서 벡터의 우리가 내적까지 공부하고 나서 성분을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 한 점이 이제 원점으로 잡아줬을 때 이런 식으로 좀 손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것까지도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해서 30번 문제는, 이 문제를 푸는 데서의 포인트는 이거를 이렇게 쪼개주는 거. 이거 되게 많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걸 바탕으로 크기가 일정한 벡터들의 덧셈을 했을 때 얘가 이 벡터의 크기가 언제 가장 클 것이냐, 모두 다 동일한 방향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들, 원 위의 점을
뭐 시점이나 종점으로 갖는 벡터들에 대한 이야기, 중심을 지나게 하는 거, 이런 기본적인 기본기를 다져 나간다면은 수능에서 30번 문제라고 어렵게 낸 문제들도 우리 기본 교육과정에 선생님이 많이 얘기했었던 그런 걸 다져 나갔다라면은 우리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어때요? 선생님 오프닝에서 얘기했었던 지적 호기심이 많이 채워지셨나요? 그쵸? 예. 그리고 이제 이 강의를 아마 이 수험생들 지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보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미래에 2025, 2026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이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아,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하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많이 볼 것 같아요. 그 친구들도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많은 거 채워 나가셨기를 바라며 그 친구들도 수능을 잘 보시기 바라며 다시 우리의 주인공 2024 수능본 친구들 고생 많았어요. 우리 이제 정말 꿈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같이 EBS 함께 선생님 응원할게요. 파이팅!